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관리론 마지막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11주, 12주, 13주, 14주 학습한 것에 대한 간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기 하고 평가하기,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 강의 7, 8에서 리뷰했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안전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조직 문화하고 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에드가르 사인이라는 사람이 양파 모델이라고 그래서 양파의 층이 여러 개 있듯이 세 가지 층, 조직 문화, 즉 안전 문화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것이 인공물이죠. 인공물. 인공물이 있고 그 안쪽에 가치가 있고, 또는 가치라기도 하고 옹호 가치, 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치라고는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빙산에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조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 뭐 이런 게 기본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고, 그다음에 인공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윗부분에 나타나는 것이다. 조직 문화, 시스템, 근무 환경, 조직원들의 말과 행동,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는 요 두 가지죠. 인공물과 가치에 의해서. 기본 가정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분 중에 하나가 브랜드리 모델입니다. 듀퐁에서 실시한 안전 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듀퐁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 공장이죠. 거기에 브랜드리 모델이라고 하는 안전 문화의 4단계 안전 문화 구축의 핵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연적 본능, 뭐 설명을 보시고, 관리, 감독, 개인, 그다음에 팀워크, 이런 것으로 함께하는 상호 의존성 있는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문제 발생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문화와 안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안전 문화는 안전에 관한 지식, 안전의 기술, 안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것이 안전한 행동을 하려면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만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이 막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개인의 특성하고 상황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바로 상황 요인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안전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 현장에 가서 안전 문화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안전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 분야는 어떠한 곳에서 그 매우 활용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가져다가 안전 관리에 적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안전 분야에 하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코칭이라고 하는 이 코치라고 얘기를 할 때 구성 요소로서 나타나는 것이 배려, 케어.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 코칭하듯이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아서 그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이 하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고 뭐 어떻게 뭐 심리학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돼서 코칭 요새 많이 얘기하죠. 인문계통에서 얘기 많이 하죠. 거기에 바로 코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케어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억압적인 것보다는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은 리더에게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낄 때 코칭이 따르고 수용본다면 케어. 그 다음에 observe, 관찰을 한다는 거죠. 불완전한 행동을 관찰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analyze,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 뭐 이거 analyzing은 우리 선행 사건과 행동 결과 뭐 이런 게 BBS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란 말이에요. 메시지 중요한 역할. 대화. 대화는 스마일, 오픈, 프렌들리, 아이 컨택, 그다음에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테리토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스마일, 오픈, 프렌들리, 뭐 눈을 서로 맞추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소통에. 눈을 안 맞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눈 맞히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help, 조려. 돕는 것은 안전인데 뭐 굉장히 불안전한 행동을 막는 데 있어서 안전 코칭이라는 것이 최근에 대기업에서 어, 끄짐없이 도입을 해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세미나를 안전 코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를 초빙을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문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역시 뭐 구성원들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보는 거겠죠. 정책 결정자의 책무로서 안전정책의 설명, 관리 기구, 자원동원, 자기 규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문화의 평가의 요소가 된다. 결국 안전문화를 알릴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학습평가로서 조직 그러니까 안전문화의 세 가지 층을 구분한다면 뭐가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인공물, 가치, 기본 가정 뭐 이렇게 얘기를 있습니다. 두평의 안전문화 구축 핵심 모델인 어, 듀퐁 브랜드리 모델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뭐 아까 봤던 거죠. 예, 보면 자연적 본능 단계, 자연적 관리 감독, 개인 관리, 팀 관리 이렇게 해서 상호 의존성, 독립적 의존 단계, 반응적 단계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제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적응 기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과학을 한 사람이 뭐 심리학의 이러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는 게 사실은 저도 서로 굉장히
아, 이거 내가 강의할 수 있나? 뭐 이런. 그런데 안전 관리를 하는 쪽에서 심리적인 그 안전 심리에 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편하게 했는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뭐 연애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방어 기제의 벨런트가 그 분류를 했는데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읽어보긴 했지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병리적 방어 단계는 부정하고 전환하고 왜곡하고 격리하는 거고 미식적 방어 기제는 투사하는 거. 이 투사라는 말은 아주 우리 뭐 정치권에서도 투사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저기 국민들의 생각을 투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죠. 자기가 자기가 바라고 느끼고 원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어떤 그 백인 부인이 그 집에 정원사가 와서 정원에 그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그 부인이 성적인 느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정원사가 나를 마치 어, 성희롱을 하다든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법정에서 그게 이제 투사로 걸 해갖고 결국은 무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투사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어,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합리화. 그다음에 성숙의 방어 기제는 뭔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다 합리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느 정도 성숙화되면은 동일화하고 승화하고 보상 이 보상 심리라는 게 또 많죠. 키가 작은 남자가 키 큰 여자를 결혼하려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보상 심리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 요새 심리학은 어떤 분야에서도 다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활용 안 되는 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로서 사업주가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 산업안전 그 필기 필기가 아니라 실기죠 실기 필타평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쓰시오. 뭐 많이 있죠. 근로 시간,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또 뭐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이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쓸 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키워드를 쓰면 맞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거 그대로 쓸 수 있나는 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을 얘기할 때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요새는 뭐 거의 쓰질 않는데 옛날에 조종사들이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서 비행기의 그 비행기를 하는 것을 조종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신체적 리듬, 감성적 리듬, 지성적 리듬 이것이 다 합칠 때 굉장히 불안전한 행동을 하니까 그걸 막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 인간관계 적응 기제 중에서 자기속에 억압된 욕망을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생각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금방 얘기한 투사죠, 투사. 투사. 승화,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차원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승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억압된 욕구를 다른 것으로 바꿔줘서 뭔가 베푸는데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승화가 되고, 합리화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실패를 그렇다는 이유로 남에게 비난 받지 않도록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모방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짭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인사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안전 관리에서도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무하는데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고 그 사람을 적정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마슬로의 욕구의 뭐 5단계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적절한 위치에 작업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봐서 거기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 어나리시스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하나는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job specification. 이 뭐 해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무에 대한 과업, 의무, 책임에 대한 설명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직무 수행자의 능력을 수록하는 것, 직무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 검사에는 이렇게 지능 검사,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운동 능력 검사, 성격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교육의 3단계 순서로서 뭐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뭐 이것은 교육의 종류로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강의법이 있고 토의법이 있다면 토의법은 이 많이 있죠. 패널 토의, 심포지움, 버즈 섹션 6명, 6명이 토론하는 거고 역할, 연기론, 롤플레잉, 사례연구, 케이스 메소드, 케이스 스타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안법은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문제법은 단계별로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39개가 있죠. 39개. 근데 이 우리 필답형 시험 문제에 이게 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안전교육의 그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이 뭐가 있느냐. 여기 뭐 하워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비계 조립 해제 변경 시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탁형 시험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암기할 수 없지만 뭐 핵심적인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특별안전교육 중에서 밀폐 공간 내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 나와 있죠. 산소 농도 측정과 작업 환경에 관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게 뭐예요? 산소 농도 측정이에요. 산소 농도 특정 요거만 암기하고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 응급조치, 비상조치. 요 중에 하나만 써도 맞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 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그다음에 작업 내용 및 안전 작업 방법 절차, 장비 설비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그밖에 어쩌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39개 중에서 이런 것들은 꼭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법정안전보건 교육은 그런 것들이 있다. 교육, 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CC교육, 그 다음에 우편통신교육. 요거는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에게만 한정된대요.
여기 보면 인터널 원격 교육.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원격 교육에 해당해요. 비대면 실시 교육은 뭐예요? 바로 줌 같은 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비대면 실시 교육입니다. 실시간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마다 다 만들도록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주요 항목은 뭐냐. 여기 보면 안전보건의 관리 조직과 그 직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그러니까 키워드를 암기할 수밖에 없죠. 관리 조직 부분, 안전보건 교육,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이런 거 암기해 보면 뭐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뭐 심의 안 이거 뭐 작성하고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법정 안전 교육 중에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종사자의 직무 교육, 신규 교육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보면 뭐 이게 사실 쓰려고 그러면 참 이게 뭘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위험성 평가는 아마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사례 연구, 공법 소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법 이런 것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 경영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 경영 그 시스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뭡니까? PDCA 사이클 아니에요? PDCA 사이클. 요 PDCA 사이클을 어떻게 얘기되느냐? Plan, Do, Check, Action. 뭐 번역이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요? 실행 단계, 계획 단계에서 수행한 계획의 달성 정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실행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죠. 평가에서 하죠. 평가 단계. 그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2018년 ISO 45000이 국제 인증으로 제정됐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건 다 맞는데 이 3번이 틀립니다. ISO 45001이 공부에 따라 한국에서는 코샤 18001이 제정됐다. 18000이 아니라 코샤 MS가 제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코샴 MS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45000인과 코샤 MS가 최근에 그 인증받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SM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공정안전성 평가의 정량적 기법이 아닌 것은 정량적 이건 여러분 해잡은 정성적 위험성 평가죠. 정성적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고열에 의한 건강 장애도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열 왜 여름에 많이 생기니까 고열은 이 열사병, 열경련, 발진, 열쇠약 이렇게 돼 열쇠약은 너무 어렵고 열탈진이라고 보면 돼. 고열의 만성적인 체력 소모가 열탈진이죠. 피부에 염증이나 수포가 형성되는 게 열성 발진이고요. 근육이 경련이 생기 열경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 필답백 시험에서 고열을 정의하라고 하는
그 시험이 꽤 나와요. 고열. 그럼 이게 법에 이렇게 고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거나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고.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온도, 더운 온도. 이게 고열입니다. 응? 고열을 뭐 화상을 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사병을 일으키는 오면 이런 거 하나만 써도 먹게 해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현실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프레스의 안전장치 중에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전자식. 이 광전자식은 뭐냐 하면, 광선이 주고받는 거예요.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어갖고, 발광부에서 광선이 나와갖고, 수광부에 오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면, 그 광선을 차단하면 그 프레스가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게 멈추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레이저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레이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광선이란 말이에요. 광선. 이것도 고시에 명확하게 있어요. 프레스의 방호 장치에 관한 고시. 그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손천외길식, 수인식, 그다음에 가드식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이것밖에 안 쓰는데 점검 방법에 따른 분류한 안전 점검의 종류 4가지는 무엇인가?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작동 검사, 종합 검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주요 부류는 뭐냐? 이렇게 등이라고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거기에는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이렇게 명확하게 3가지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이게 여러분들 그 이 기말고사 대비 시험 보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 복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 우리 아까 내가 불러주기 후에 오신 분들의 성함을 한 번씩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주용빈 학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철수 학우님도 오셨네요. 우리 박사님이 오셨네. 그 다음에 임혜경 학우님 반갑습니다. 이은경 학우님도 반갑고요. 이은미 학우님도 반갑고요. 방경원 학우님도 반갑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다 볼 수가 있는가? 일단 네, 20분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강의 마지막 날이라 뭐 저기 좀 카톡이라도 좀 몇 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카톡 하실 분들 좀 어떻게 채팅 일단 비디오 마이크가 되시는 분들은 한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현민 학우님이 제일 앞에 계셔서 조현민 학우님 한 말씀 하시죠. 교수님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뭐 양해를 해주세요. 요즘 저희 사람이라는 게. 회사에 그 근로 감독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 예, 완전 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회사에서도 지금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저는 무슨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정태 학우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네. 이 뭐, 처음 이 페리페스 얼레벌레 하다 보면 벌써 한 학기가 다 갑니다. 예, 그,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일본으로 이 크루즈 여행 와가지고 아, 라이브 그러세요? 강의 한다고 해서 지금 예, 급하게 접속했습니다. 아, 배에서 예. 접속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 예. 예, 예, 다른 중요한 노는 일정을 빼고 들을 만큼 이 라이브 강의가, 오늘 강의가 아주 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예, 좋은 여행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부럽습니다.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여행 다니시는 게 최고죠. 뭐. 예. 그다음에 마이크 되시는 분 중에 혹시 한 말씀 하실 분이 있으면, 아, 우리 김재윤 하고님은 6월 29일 날 종강 때 오신다니까. 아, 반갑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오시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김재윤 교수님, 하고님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요. 아, 한 말씀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제 2학기 때 이제 꼴대부터 이제 2학년, 4학년 올라가게 될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벌써부터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는데요. 벌써 참, 4학년 됐어요? 예, 그래요. 벌써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올해 말을 하는데 벌써 교수님 앞에서 이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도 느끼는 게 시간을 좀 다가온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제 벌써 4학년 올라오는데 표현고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말이 없는데 그래도 훌륭하신 분 만나 뵈서 제가 좀 남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아, 그랬었습니다. 예. 뭐 계속 발전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그래서 네. 산업안전공학과 세종대학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만나서 또 제가 몰랐던 이론 부분도 있고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인적 이프라다.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같이 모든 거 같이 해야 되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게 조금씩 막 몸에 이제 느낌에 감이 와서 안전은 정말 넓은 것 같지만 좁기도 좁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6월 29일 날 홍보 드립니다. 우리 학우님들 6월 29일 날 좀 시간이 되시 어려운 발걸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온라인 교육이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중요하듯이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홍보를 드립니다. 꼭 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줘서 뭐 서로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되니까 굉장히 유능하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 모셔서 강의 듣고 같이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한마디만 좀 네, 말씀드려도 예, 더 하세요. 아, 제가 지금 경남 울산에서 거주하고, 이제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라는 회사에서, PSM 자체 감사등, 저는 지금 안전지원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맡아서 위탁을 맡고 있고요. 울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 경남이랑 대구, 경북, 부산, 울산처럼, 이렇게 좀 지역 모임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서 좀 홍보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 계시면 이주영 교수님, 학과장님 포함해서 특강을 진행하려 함이 있어서 어,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감사드리고 제가 거점은 장소로 울산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KTX 바로 앞입니다. 제가 좀 말을 하려는데요. 좀 다른 저 분야에서도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은 안전 분야에서는 인적 인프라도 중요하고 공유도 중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고 교수를 모집할 수 있는 특강 시간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학우라면은 제가 인원을 모집하면서 우리 학교 출신도 많이 만났고요. 예, 울산에도 계시는 화학 공장에 계시는 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을 나와서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내년에 봄학기만 하고 졸업인데요. 예, 좀 예, 이게 예, 모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예, 예. 저기 8월 달에 한번 추진하세요. 7월 달에는 우리가 대전에서 지방 세미나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교수님. 7월 저, 대전역에서 예,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7월 정확하게 날짜가 7월 13일로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만간 공지할 겁니다. 예, 메모하겠습니다. 예. 예, 예. 7월 13일로 지금 대전에서 일단 한번 지방 모임, 저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 최재관 교수가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갈 겁니다. 아, 그래서, 교수님 같이 오시고요. 예. 예,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대전역 근처에 그 2시. 그래서 학교 행사로 세미나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지를 못 했는데, 네. 7월 하고 나면 8월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울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8월, 예. 영광입니다. 한번 그래서, 저 김성정 하고 같이 저희 회사 예, CF 예, 사무실인데요. 한번 준비해서 한번 말해 볼 예, 텐데요. 예. 한번, 어렵지만은, 예, 예, 인원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8월 달에 한번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울산에. 예, 아, 예. 울산은 멀어서 1박 2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영광이, 8월달에. 더 예, 영광이고요, 저희는.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들도 오실 분들은 다 몇 분 오실 것 같아서 8월 달은 예, 그렇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천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부울경 했으니까 이제 저쪽 호남 쪽도 좀 광주에서 하든 전주에서 하든 KTX 탔는데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계신 분. 예, 그다음에 제가 마중하러 가겠습니다. 예,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연락을 주시면 예, 아까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 제가 지금 운영진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저희 산업안전공학과, 제가 만나뵈서 제가 좀 많은 걸 배웠고, 결론은 많은 모임을 통해서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솔직히, 예, 중처법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 1년도인가요? 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22년도부터 음, 시행된, 21년도 1월 8일인가 그때 통과가 돼서 22년 1월 27일부터 예,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중첩법 관련해서 제가 심각한 건 알았고, 이번에 세압 베스트 관련돼서 기각된 것도 봤고 한데, 솔직히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나 건설 기사나 우리 학과에서 이제 선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앞서서 제가 산업안전 관리로이지만은 솔직히 제가 자격증을 따고 해도 이때에도 솔직히 자기 이름을 걸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실무에서는요. 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책임 예, 소재가 많이 있는 게 있지만은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항상 이제 발주처에서나 저희 회사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일반 공장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2년 지나면 산업기사고 4년 지나면 기사로 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하더라도 과연 실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많이 좀 문을 받습니다. 근데 안전 분야에서도 산업안전관리 산업 선임관리로만 계시지만은 저희는 위탁을 받고 PSM이라든지 자체 위탁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발주 요구한 거는 산업안전공학과 관련 학과 졸업자 항상 1순위로 나옵니다. 그 예, 다음에 그리고 경력은 3년에서 5년, 팀장이라 함은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나 안전에 관련 자격을 어, 유자격자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가진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안전이 이제 앞으로 일이 더 많아졌고 중첩법이 강화되면서 어, 사- 인재 제의에 대한 거를 막고자 싶어 나라에서 강하게 했는데요. 예, 예. 결론은 좀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마무리 예, 지으세요. 예, 다른 예, 그래서 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예, 좀 예, 중요하게 우리 학교를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예,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안전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마이크 되시는 분 중에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철수 박사님은 한 말씀 안 하실래요? 한 말씀 하시죠. 안 계시는 또 우리
이은미 학우님 한 말씀 했으면 좋겠네. 1학년이시니까. 이은미 학우님 한 말씀 했으면 좋겠네요. 되시면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호텔, 뭐, 어쨌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특별하게 할 말씀 오시면, 오늘 마지막 라이브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